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본 뜨끈뜨끈한 대검고의 시험지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이도는 중인데 그래도 뭐 이제 그나마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다 보고 10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 받고 지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1번 쉬운 문제지. 네. 2,-1이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 다 4번이에요? 예. 5번이에요? 그런 거는 나중에 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여기에다가 1만큼 여기에다가 2만큼이 될 거고 3,1 되겠지. 더하면 그리면 이거는 뭐 무조건 뭐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어쨌거나 더하면 이제 4가 될 거고 3x에 마이너스에 4y 옮겨서 쓰면 이제 마이너스 9는 제로일 건데 얘가 이제 1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k에 접하는 이때 이제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이게 지금 1이 되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상수값은 양수인 상태야. 그러면 얘를 일단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지. x축에 대해서 y의 부호가 바뀔 거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9는 0이 돼. 그럼 얘네 둘이 접한다는 뜻이니까 3, 마이너스 5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k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럼 루트 k는 5분의 3,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얘네 둘이 지워지고 20이 되겠죠. 4가 된다는 뜻이니까 k 값은 16이다. 역시나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 다음에 3번. 얘는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동을 시켜주면 돼. 지금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넣으시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옮겼으니 y 빼기 n 넣으시고 빼기 3은 0이겠죠. 그럼 이거 이제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의 n 마이너스의 7 이게 0이겠지. 그럼 지금 요 i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랑 일치한다 했으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돼. 그래서 n의 값은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하나 그냥 데려와. 0,3 같은 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되겠지. 요거를 나중 직선에다 대입해도 n값은 나오게 될 거고. 4번은 시력검사 문제지, 그지? 4번 시력검사 문제. 일단 a만 써보면 13 곱하기 7이 91이니까 a는 1, 7, 13, 91 이것 때문에 일단 5번이 탈락이야. 그 다음에 3이 안에 없어. 그래서 1번, 2번이 동시에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7하고 1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원소가 여기 없지. 4번 틀렸어. 그리고 13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도 정답이 3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5번 보시면 5번에서는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A는 4의 약수를 원소로 한대. 1, 2, 4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4의 약수니까 1, 2, 7, 14 들어가겠죠. 자, 지금 A하고 X라는 집합이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X 안에는 1하고 2하고 4가 들어가지 말란 뜻이지, 그죠? 그 다음에 B 합집합 X가 B가 된다라는 뜻은 X는 B의 부분집합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B의 원소를 가지고 구성을 할 때 1하고 2를 보지 말고 구성하는 뜻이니까 7, 1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으로 4개 나오겠죠. 정답이 이제 1번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그냥 바로 풀리죠. 일단 첫 번째 조건이 A차 집합 B에 대한 원소의 조건인데 그게 지금 8개가 있고 교집합에는 5개가 있고 합집합이 20개라 하였으니 마지막 구역엔 7개 들어가면 되죠.
정답 3번이란, 5번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7번. 두 명제 P이면 not Q. 그리고 R이면 Q가 참이래. 그러면 여기서 종료 지점이 나왔으니까 이놈을 대우를 취해주게 되면 Q이면 not P가 참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 R이면 Q이면 not P 참이고, 전체 대우인 P이면 not Q이면 not R도 참이에요. 네. 그래서 연결되지 않는 것은 4번이지, 그지? 지금 P하고 R은 한 놈만, not이 있든가 아니면 둘 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P하고 R 중에서는 not이 붙을 거면 한 놈만 붙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떼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다음 8번. 이제 자주 실수들 하는 배수 약수 집합인데, A의 M은 약수 집합이죠. 약수 집합이고, BN이라는 애가 이제 배수의 집합. 배수의 집합. 자, 지금 두 개의 조건 주어져 있는데, A의 P라는 놈이 A의 8과 A의 12의 교집합이래. A의 8과 A의 12의 교집합. 그럼 얘도 이제 해석. 8의 약수죠. 12의 약수. 교집합이니까 8과 12의 공약수라는 뜻이 되고, 얘네들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P라는 애는 8과 12의 최대 공약수 GCD. 그래서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되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 이번에는 B의 Q라는 집합 주어져 있고, 얘가 B3 교집합 B5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럼 얘도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보면 3과 5의 공배수 되시겠지. 그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저거잖아요. 배수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Q라는 애는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고, 그게 지금 15가 되겠네요. 둘을 더하면 19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포물선의 이동인데, 포물선의 이동은 늘 이야기를 했지. 그지? 9번. 포물선의 이동은 무조건 꼭지점부터 관찰을 한다. 평행이든 대칭이든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첫 번째 포물선을 보면 y는 지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라고 되어 있으니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지, 그지? 얘가 이제 이동을 한 포물선을 봤더니 y는 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 플러스 4라 했어. 얘도 표준역을 바꿔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를 적어보면 이놈의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4가 되고,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였겠죠. 그럼 이동된 것을 보니 꼭지점의 이동만 관찰하면 되니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동했네. 자, 이거를 가지고 직선 L을 옮겼는데, 지금 L이라는 직선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리고 0이에요. 자, 얘가 L'으로 옮겨진대. 얘가 L'으로 옮겨져. 이때 L과 L' 사이 거리 구하려는데, 뭐 직선은 평행 이동해도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결국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재라는 이야기였겠죠. L'은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L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평행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점으로부터 다시 L까지의 거리만 재면 되지. 그죠? 그래서 특별한 점 하나 꼽을 건데, 여기 위에서 마이너스 1,0이 좀 특별하죠. 마이너스 1,0 절편. 그러니까 얘를 이 평행이동을 거치게 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 갈 테니 결국 요 점과 제 사이의 거리를 재라는 이야기였다. 네. 그럼 거리를 재주면 루트 5분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3이 되겠고, 그래서 거리는 5분의 3 루트 5가 되겠지. 5분의 3 루트 5가 된다. 저거 말고 예전에 저 직선,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x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y였으면 그 아래 있는 거는 그 루트 3제곱 플러스 5제곱 한 다음에 그거를 분모로 두고 그중에 절대값을 그 하나의 상상 빼기 하나 또 다른 거 공식 썼다는 얘기지? 아, 그래 상관없어. 그래 상관없는데
나는 그 공식을 따로 외우지는 않아서. 아, 뭐 그건 풀이 차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얘도 뭐 너무 쉽지. 지금 여기 참이라고 했으니까 Q이면 not P가 참이야 돼. 근데 지금 생긴 거를 보아하니 집어넣기 좋은 형태는 P의 형태야. 그러니까 요거의 대우 명제인 P이면 not Q를 참으로 만드시면 되겠고, P라는 조건 보니까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라는 범위를 가져. 그 다음에 not Q 보니까 얘는 이제 절대값 X가 A 이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X가 A까지가 되겠죠. 그럼 뭐 이거 수직선 굳이 안 그려도 되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A를 비교하면 지금 얘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5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경계가 얘가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A가 4 이상이 되는 거야. 4 이상. 그럼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이놈이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5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5번이 되겠죠.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안 켜놔가지고 그래서 마이크 켜고 다시 왔어요. 자, 이어서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양수 A, B에 대해서 또 이제 두 개의 조건을 주셨어요. 양수 A, B 이런 거 이제 확인 잘 해야 돼. 자, 11번이야. A랑 B가 양수라고 하셨고 P라는 조건을 보아하니 X제곱이 A보다 작고, 그럼 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A부터 있지. 마이너스 루트의 A부터 X가 루트의 A까지 이런 거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Q라는 조건 보시면 Q라는 조건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아. 그럼 인수분해 되면 마이너스 3으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등호가 안 붙어있죠. X가 1까지 이렇게 이제 되겠네. 그 다음에 R이라는 조건은 절대값이 B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부터 X가 B까지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네. 자,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일단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했기 때문에 Q이면 P가 참이야.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이면 Q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지금 연결이 되는 게 보일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R이면 Q면 P가 되겠죠.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했을 때 R은 Q 안에 들어가고 얘가 다시 P 안에 들어가면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결국 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수직선 안쪽에 집어넣어라 이 얘기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제일 작지, 그치?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이렇게 이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플러스 1까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넘어가서 이쪽에 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의 A부터 쭉 넘어가가지고 여기에 루트의 A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이는 애들 대소 비교하면 되는데 이번엔 또 다 뚫려있지, 그치? 역시나 등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그대로 가봅시다. 일단 A부터 이렇게 쓸게. 일단 A부터야. A가 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져야 돼. 그럼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A가 9 이상이다가 나오게 될 거고, 이쪽에서는 루트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1 이상이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치?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해보시게 되면 A가 9 이상이 된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B를 봅시다. B. 그럼 B는 역시나 이제 음수 쪽, 양수 쪽이 있으니까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음수 쪽에서는 마이너스의 3이 마이너스의 B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치? 그럼 요거를 풀어주게 되면 B의 값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3보다는 작겠죠. 여기서는 B가 그냥 1보다만 작으면 돼. 그럼 역시나 얘네들 공통 부분을 구해보니까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죠. 그럼 문제는 원하는 거는 A의 최소값 9겠지, 그지? 그 다음에 B의 최대값 1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돼서 정답 12요 이렇게 이제 뽑으란 이야기였어요. 괜찮지? 자, 12번으로 갑시다. 12번. 역시나 12번도 간단한 문항이었는데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어요. A는 A하고 A의 제곱을 원소로 갔는데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이번에는 2A의 플러스 3,
그리고 B의 제곱 플러스 2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2A 플러스 3이 A 안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얘네 둘이 같든지 얘네 둘이 같든지가 성립하겠죠.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조건 하나 줬는데 A가 자연수라 그랬어. 자연수. A하고 B는 자연수. 항상 이런 숫자 조건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 해봅시다. A하고 2A의 플러스 3이 같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모순이지, 그치? 이거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3인데 A 자연수라 했으니까 이 케이스에선 정답이 안 나. 그래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면 A의 제곱하고 2A의 플러스 3이 같을 때겠지, 그치? 넘어가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의 3이 0일 거고, 이쪽에서는 자연수 A 값 바로 뽑읍시다. 3이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A 값이 3이 되는 순간 A라는 집합은 3과 9를 원소로 할 거고, B라는 집합은 이번에 9하고 B의 제곱 더하기 2이지. B의 제곱 플러스 2B하고를 원소로 가지게 돼. 그럼 또 똑같아. 지금 얘네가 같으니까 얘네끼리 같아주면 되겠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B 플러스 3, B 빼기 1이겠지. 자연수 B라고 그랬으니까 B의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정답 4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13번으로 갑시다. 13번. 13번은 두점 PQ 사이의 거리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거 원방에서 자주 하던 문제예요. 일단 C1의 방정식을 정리하시면, C1이라는 방정식이 x-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2의 제곱, 상수항 없었으니까 4를 두 번 더해서 8이야. 그럼 지금 이러한 원은 중심의 좌표가 2,-2에다가 반지름 r이라고 치면 걔가 2루트 2인 상황이 되겠지, 그치? 자, 얘를 y는 x 대칭시킨 원을 C2라고 하자 했어요. 뭐 요거 두 개 이제 바꿔 적으면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게 또 8이 되겠지. 그럼 이 친구의 중심을 잡고 뽑아보면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 얘도 역시나 반지름이 2루트 2인 상황이야. 자, 여기 위에서 이 C1 위에서 P라는 절 뽑고 C2 위에서 Q라는 절 뽑을 건데, 걔네 연결한 거리 최대를 묻고 있다. 그러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동해서 일로 온 상황이야. 되죠? 자, 여기를 C1이라고 하고 여기를 C2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는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을 지나갈 때, 두 원의 중심을 동시에 뚫고 지나갈 때 서로 반대쪽에 이렇게 PQ가 잡히면 그때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중심 2,-2, 여기가 중심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여기가 P, 여기가 Q, 이때 최대라고. 최소는 안 되겠어. 얘네 둘을 연결했을 때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일단 잴 건데, 얘네 둘 사이의 거리와도 같으니까 4루트 2인 거는 쉽게 확인이 돼. 그 다음에 요만큼이 반지름, 요만큼도 반지름, 똑같은 반지름이니까 결국 4루트 2에서 얘네 두 번 더하자는 이야기니 정답은 8루트 2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최소는 0이야. 지금 보면 이 4루트 2에서 이번에는 r을 한번 빼고 r을 한번 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얘네가 y는 x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 라는 문제가 될 것 같고, 14번으로 갑시다. 14번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풀던 집합의 표현은 좀 아니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풀 때 사용되던 표현은 아니긴 했으나 뭐 나름 이제 참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확인 한번 해보면 전체가 20A명이에요. 전체가 20A명. 자, A안과 B안을 조사해서 찬성인가? 선호도 조사를 했대. 선호도 조사. 각각을 찬성한 애들을 저렇게 이제 집합 A, B로 표현할 건데, A라는 안을 찬성한 애들, 선택한 애들이 각각 120명과 A 제곱명이고 교집합에 21명이 존재한대. 이때 자연수 A의 최대 최소 구하자는 문제야. 우리가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집합의 합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 안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반드시 전체 집합의 원소 이하가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얘는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걸 구해봅시다. 120에다가 B의 원소 A의 제곱 더하고 교집합 한번 빼고 요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20A의 이하가 된다 이런 이야기였겠지. 그치? 이 이야기에서 정리합시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0A 플러스 99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이놈이 9하고 11의 곱으로 표현되지. 그치? 합이 20이 되니까 9부터 A는 11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타나게 된다. 최대 최소를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하자 했으니 너가 스몰 M, 너가 라지 M이 되면 되겠죠. 둘의 차이는 2가 되겠네. 정답 1번일 거고 15번 한번 봅시다. 15번 생각보다 15번을 많이 이제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조건 나 때문에 보통 틀렸어요. 조건 가를 보면 일단 두 개의 조건을 전부 만족을 시키래. 가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의 x 플러스 16 넘겨주면 b 마이너스 16 요게 항상 성립을 한대. 좀 생각해봐. 지금 그 어디에도 얘가 1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안 적혀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x의 개수인 a가 0이 될 때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a 값이 0이 아니었으면 양변을 a로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 해는 둘 중 하나야. x가 a분의 b-16보다 크다. 혹은 x가 a분의 b-16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되겠지. 근데 이러한 범위는 모든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전부 안 되려면 a 값이 0인 방법밖에 없다. 그럼 a 값이 0이면 이 좌변이 전부 죽어서 0이 될 거고. 그럼 0보다 작은 애가 이쪽에 와야 되겠지, 그치?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b-16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음수. 그래서 정리하면 b-16이 확실하게 음수기 때문에 b는 16보다 작다. 요걸 이제 조건 가에서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봅시다. 조건 나에서는 2하고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x의 제곱 마이너스의 8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인데 이번에는 이놈이 거짓이라 그랬어요. 거짓. 자, 이게 생각해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다가 거짓이란 이야기는 여기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0 이상이 되는 순간 존재한다. 근데 그걸 보는 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일단 참으로 만들어. 참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B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을 건데 그걸 다시 부정하게 되면 거짓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거짓인 명제를 보실 때는 어떤 조건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참일 조건을 먼저 구해서 그걸 다시 부정해버리는 방법이 꽤나 유용해. 자, 그럼 일단 얘를 참으로 만들어 봅시다. 2와 5 사이에서는 항상 이 친구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요 애를 f의 x라고 했을 때 이차함수 fx의 함수값이 여기서는 항상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음수인 지점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x축하고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만 하겠지. 지금 식을 잘 보니까 이 대칭축의 방정식의 x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나한테 주어진 x값의 범위가 2부터 5까지야. 근데 지금 이 양끝 값인 2와 5 중에서 축인 4에 가까운 애가 5지, 그지? 그럼 5는 대충 이런 곳에 있겠다. 5. 그럼 얘와 같은 높이를 가지는 그 지점에서의 x값이 이제 3이 되겠네. 그럼 2부터니까 2는 이거보다는 살짝 왼쪽에 있어. 음수여야 된다 했기 때문에 요 사이에 2가 있겠죠. 그러면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2에서의 함수값이야. 여기가 5에서의 함수값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이렇게 생겨. 되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결국 최대값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특정한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대값을 음수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가장 큰 값이 음수였으니까 나머지 다 음수겠지. 즉 f의 2만 0보다 작게 만드시면 된다고. 근데 이 f2는
내가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4랑 16 빠지니까 12 플러스 b겠네. 만 12. 얘가 이제 음수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b의 값이 12보다는 작다. 이게 이 명제가 참이 될 조건이라고. 근데 우린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얘를 다시 부정해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얘네 이제 다 엮어주게 되면 b의 값은 12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조건 가에서는 16보다 작다며, 그지? 그래서 둘을 이제 연결 지어주면 12 이상, b가 16 미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4개 되겠네. 4개. 그래서 정답 2번. 그 다음에 이제 16번 봅시다. 16번.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가 참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 그런 게 이제 몇 개냐고 묻는 건데, 기억을 보아하니, PQ 떼고 씁시다. A의 제곱이 4인 놈과 A가 2란 놈이 있어. 이거이면 이거지, 그지? 근데 이거이면 이거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 역방향이 참이고 순방향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기호 탈락이야. 탈락. 그럼 니은에서는 A하고 B가 같대. A하고 B가 같대. 그 이쪽에서는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대. 당연히 숫자 같으면 제곱하고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순방향이 참이네. 그러니까 맞아. 애초에 역방향을 볼 이유가 없는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역방향은 이건 어떻게 되니? 제곱이 같다고 서로 같냐?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안 돼. 충분 조건이니까 어쨌거나 가능하고. 그 다음 디귿.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이 0이다와 뒤쪽에서는 A하고 B가 둘 다 0이다가 있어.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거 필요 충분인 거 보여야지. 그지? 필요 충분이야. 필요 충분이란 뜻은 양방향이 다 되기 때문에 이놈도 참이 없겠지. 그지? 그 다음 리을. 리을 같은 경우에는 AB가 0이네. AB가 0. 이쪽에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0입니다. 지금 디귿에 적혀있는 이 두 개의 조건과 얘는 실수 AB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즉, 이 친구의 해석은 A가 0, 그리고 B가 0. 이렇게 이제 된다고. 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서 0이라는 뜻이니까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거나,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 또는이라고 적혔으니까 이거 합집합의 개념이야. 얘는 그리고기 때문에 교집합의 개념이야. 교집합이면 당연히 이게 성립하지, 그치? 역방향이 참이야. 역방향이 참. 그럼 과연 순방향은 성립할 거냐? 합집합이라고 교집합이라는 법은 없잖아, 그지? 탈락이네. 탈락이. 그래서 리을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미음 같은 경우는 A가 양수, 그 다음에 B도 양수, Q는 합이 양수. 당연한 거 아니야? 합이 둘 다 양수잖아. 양수 두 개 넣으면 양수지, 그치? 이건 공리야, 공리. 그냥 무조건 참이야. 무조건. 그렇다고 역방향이 성립하냐? 그건 아니지. 얘가 10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러니 순방향 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미음은 맞는 손재야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으로 정답 3개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17번으로 가시죠. 17. 17번은 양수 A에 대해서, 자, 양수 A 물어봤지, 그치? 마지막에 보니까 CH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산술기하야. 일단 원의 중심을 잡힐 C라지 했으니까 그놈 좌표 구해보니까 지금 A, A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A가 지금 양수인 상태야. 자, C부터 직선 2x 플러스 y는 0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ch를 물어봤으니 결국 얘네 사이의 거리를 묻는 거지. 그 거리는 d라고 한번 해봅시다. d. 자, 그러면 공식을 이용을 하면 그 d라는 애는 루트 5분의 1을 밖으로 빼고 절대값에다가 얘를 집어넣겠지, 그지? 그럼 2a에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근데 아까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절대값은 있으나 마나 그냥 괄호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결국 이놈이 최소가 되기 위해선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둘을 곱하면 2라는 상수가 되고 양수인 게 확인됐으니까 얘네들만 데리고 산술기가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2배 루트에 얘네 둘의 곱인 2가 될 거니 이 빨간 가로 속의 최소값이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 이 전체 최소값은 루트 5분의 2 루트의 2가 되시겠고 유리화를 하면 5분의 2 루트 10이라고 2번이라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 다음 18번. 자, u는 1부터 10까지래요. 1부터 10까지. 주어져 있는데, SA와 SB가 주어지고, 최대값을 구해보죠. 자, 일단 조금 가해서, n의 A가 4, A는 원소 4개, 그 다음에 B는 원소 5개 주셨어. 뭐, 아직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치? 일단 넘어가. 그럼 이제 조건 나를 보면, 조건 나에서 막 이제 복잡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n을 빼고 그 안쪽에 있는 애부터 좀 보면 일단은 A 합집합의 B 교집합의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이거 일단 따로 볼 거고 교집합 그 다음에 뒤쪽 A 교집합의 B 그리고 합집합의 A 차집합의 B 요렇게 주셨어요. 자, 저놈의 원소 개수 지금 2개라고 준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집합과 합집합이 함께 나왔다는 이야기는 차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럼 지금 이것만 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이 여집합을 드모르간으로 뽑아주면 A의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죠. 그지? 그러면 이것만 또 따로 볼게요. 이것만. 그럼 지금 교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는 차집합이 돼요. 앞에는 A 합집합 B겠죠. A 합집합 B. 차집합의 이놈인데 얘는 A의 차집합의 B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전체 합집합에서 차집합을 빼면 뒤쪽에 있는 B만 남겠네. B. 그래서 앞쪽에 덩어리가 B란 이야기고 얘는 교집합과 A쪽 차집합을 합집합을 했잖아요. 그치? 이건 뭐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으로 그려주면 바로 A라는 게 확인이 되네. A라는 게. 그래서 조건 나는 N의 A 교집합의 B가 2개다 라고 준 거예요. 가능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 다에서는 SA가 짝수 그리고 S의 B가 홀수라고 했어요. S의 B가 홀수. 자,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 지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를 품고 있는데 A의 원소의 합이 짝수라는 이야기는 홀수가 짝수 개만큼 있는 거야. 홀수와 짝수 개. 0을 포함해서. 얘는 SB가 홀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홀수개 있네. 홀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357구 중에 홀수개를 뽑아서 B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짝수개를 뽑아서 A에다 넣을 수 있다. 교집합을 2개로 만드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건 S의 B 마이너스의 S의 A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 최대값. 그럼 지금 이제 조금 가나다를 읽어봤을 때 S의 B도 변하고 S의 A도 변한다는 게 확인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두 놈이 전부 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뺐을 때 최대를 만들고 싶으면 이놈을 최대로 만들고 빼지는 놈을 최소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것만 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부터 10까지 짝코를 분리해서 줘야 할 건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 쉽게. 이렇게. 자,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S의 B를 최대로 만들고 S의 A를 최소로 만들고 교집합 2개 되게 만들 거야. 그럼 S의 B를 일단 최대로 만들려면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치? 10 집어넣어. 10 집어넣어. 일단 안 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무조건 한 개 넣어야 돼. 9를 넣어. 9를 넣어. Sb부터 최대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8도 넣어. 8도 넣어. 그 다음에 뭐 7도 넣을까? 7도 넣읍시다. 2개 들어갔네? 이러면 안 되죠. 3개 넣어야 되겠지, 그치? 보라색이 B야. 보라색이 B. 되죠? 이게 SB가 최대인 순간이야. 자, 그럼 SA는 어떻게 되냐? 지금 SA는 여기에 있는 B의 원소들과는 교집합을 2개를 공유하면서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2개를 어쨌거나 가져갈 거니 이쪽에서 2개를 더 골라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변함이 없으니 가장 작은 두 개를 선택해주면 되네. 가장 작은 두 개. 이게 SA가 최소가 되는 순간일 거예요.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교집합을 두 개로 만들면서 내가 이걸 최소로 만들어야 되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둘, 얘네까지도 A가 품어주면 된다는 이야기가 돼. 끝났지? 그래서 정리합시다. A라는 집합이 1, 3, 5, 7 가져갈 때, 그리고 B라는 집합이 5, 7, 8, 9, 10 이렇게 이제 5개를 가져가면 저 상황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SA가 얼마 되니? 1, 3, 5, 7 더하니까 8이 2개, 16대지, 그지? 16. 그 다음 요거 다 더하면 얼마니? 5, 7, 8, 20에다가 29, 39네. 39. 39에서 16을 빼니까 정답은 23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정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자, 19번. 19번은 이거 뭐 이제 문제 좀 풀어보면 알겠지만 마플 시너지인가에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거야. A가 3, 4, 5, 6, 7을 가져간다. A가 3, 4, 5, 6, 7. 3, 4, 5, 6, 7. 이렇게 이제 완전 가져가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않는데, 조건 가를 봤더니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이야.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라고 줬어요. 6의 배수. 그럼 지금 조건 가랑 나 중에서 훨씬 센 조건은 얘지, 얘. 얘가 훨씬 세. 6의 배수.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나중에 조절하면 될 문제야. 결국 원소의 곱을 6배수로 만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을 쓱 봤는데 A라는 집합에 6이라는 원소가 지금 들어있거든, 그지? 그럼 여기 있는 6이 만약에 X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고려할 게 없는 상황이야. 원소의 개수만 신경 쓰면 돼. 얘가 안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고민 시작이지, 그치? 그래서 크게 케이스 두 개로 분류가 가능하겠다. 첫 번째는 6이라는 놈을 X 안에 넣는 경우와 두 번째는 X라는 애를 6을 포함을 안 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포함 안 시키는 방법. 6을 X에다가 넣지 않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6을 X에다 넣으면 이미 조건 나가 자동 완성이야. 그러면 얘를 넣어놓고 이제 2개 이상 더 넣으면 되지. 나머지 원소를 3, 4, 5, 7에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승계만큼 나와.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려면 얘 혼자 있거나 2개 있거나 이걸 제외해야 되지. 그럼 얘가 혼자 있으려면 여기 3, 4, 5, 7로 부분집합 만들 때 공집합이 되는 경우 하나 빼면 되겠죠. 원소 2개이려면 여기서 1개인 거,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빼면 되니까 4개 빠지겠네. 그래서 16에서 5가 빠지니까 X가 6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총 11개가 존재한다는 얘기. 그럼 만약에 6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6을 안 가져가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지? 더 이상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의 곱을 6배수로 만들고 싶으면 일단 3의 배수하고 짝수가 1개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3, 4, 5, 6, 7 중에 3배수는 이제 남은 거 3밖에 없어. 6은 안 넣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3을 포함하게 돼요, X는. 그리고 짝수를 하나 포함해 줘야지 되는데 6을 안 넣기로 했기 때문에 4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3과 4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원소가 3 이상이 되려면, 개수가 3 이상이 되려면 지금 2개까지 보장이 됐으니까 하나 이상 넣으면 되죠. 하나 이상. 남은 게 5, 7이기 때문에 제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 공집합을 제외하면 되니까 3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시게 되면 총 14개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20번도 너무나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20번도 한번 잘 풀어봅시다. 20번은 삼각형을 하나 주고 각 변에다가 점을 한 개씩 잡아서 그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조금 당겨서 그릴게. 여기다가 BC 놓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칠게요.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상태. 자, 길이 보면 이 AB의 길이가 지금 2루트의 2가 돼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 BC 길이는 요만큼이 3이라고 문제에서 주죠. 3. 자, 그래 놓고 나서 CA도 줬네. CA의 길이가 루트 5까지도 줬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점씩 잡아서 삼각형의 둘레를 계산할 건데, 보자마자 도형의 이동인 게 감이 오죠. 도형의 이동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둘레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거야.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럼 당연히 얘를 이제 좌표평면 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B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X축이 되겠고 길이 3이었으니까 얘를 3,0 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원점이었으니 Y축이 여기를 통과하고 있을 거고 A하고 A의 좌표면 이제 찾으면 되죠. A의 좌표. 여기가 서대로 이제 DF였으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바로 저기 있는 A의 좌표가 2,2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보였다 라고 하면 A에서 선회가 이렇게 돼요. 선회발. 그리고 나서 이걸 A, B라고 잡아. A, B. 그럼 얘부터 얘까지 거리가 2루트이죠.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3,0이지. 연방 풀란 얘기인데 그 짓거리 하기 싫으니까 지금 2,1을 바로 보전 얘기야. 일단 앞으로는 좀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루트 2라는 이 숫자 있지, 그치? 요 숫자는 45도하고 관련돼.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보자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선해발을 내리면서 요러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죠. 요러한 삼각형. 요 삼각형이 45도를 갖는 직각 삼각형, 즉 직각 이등변이었으면 2랑 2가 되길 희망할 거잖아. 근데 길이가 3이니까 남은 길이 1이 될 거야. 1하고 2였지. 루트 5 맞아 떨어진다 얘기. 그래서 바로 2,2가 보이게 되고 얘의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물론 안 보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 B로 놓고 거리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자, 그럼 2,2인 것까지 이제 확인이 돼. 어쨌거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F, 이 F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점을 F의 1이라고 칠게요. F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이 F의 길이하고 이 F1의 길이가 서로 같음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F라는 애를 AB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동을 이렇게 쭉 시켰다고 칩시다. 해서 그 점을 F의 2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F의 D, 요 길이하고 F2의 D, 요 길이하고가 같음을 알 수가 있네. 그래서 결국 FD, DE, EF 이 둘레의 길이가 얘 더하기 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일직선에 꽂히게 되면 이제 최소란 이야기. 그럼 결국 내가 이동시킨 주체가 지금 F가 되기 때문에 이놈의 좌표만 하나 잡아주면 돼. 저놈 좌표. X좌표 A라고 둡시다. 그럼 Y좌표를 완성하려면 F가 놓여있는 이 AC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저 방정식만 따로 뽑아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여기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F가 그 위의 점이니 Y좌표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요렇게 이제 완성이 될 거라고. 그럼 얘를 X축 대칭시킨 게 F1이니까 Y좌표 부호 바꿔서 2a의 마이너스 6 얘가 F1이네. F2는 Y는 X 대칭이지 45도고 원점 통과하니까 그죠? 그러면 X좌표 Y좌표 바꿔주면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요렇게 된다. 그럼 아까 무슨 이야기했니? 쟤네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F1과 F2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때 최대라는 이야기. 그럼 길이 한번 재봅시다. 길이 F1부터 F2까지의 거리를 잴 건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곱. 자, 그럼 제곱해서 보게 되면 F1에서 F2 좌표 뺄 거야. 3a-6제곱이 돼. 3a-6제곱. Y좌표는 2a에서 a 빼니까 a-6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놈을 이제 전개를 해볼 건데 9a-a니까 10a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에 48a 플러스 72 이렇게 되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a에 대한 2차식이야. 내가 찾고 싶은 건 이놈의 최소값이지, 그지? 그럼 a 값의 범위가 필요한 상황인데 a는 출처가 fx좌표야. 근데 이 f가 ac 위의 점이지. 그럼 이 fx좌표는 a의 x좌표인 2부터 c의 x좌표인 3 그 사이에 있어야 되네. 다시 2부터 a는 3까지 움직인다. 2부터 3까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건데 10으로 묶어주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의 5분의 24a 절반 제곱이니까 25분의 144가 필요하겠네.
없었으니까 다시 빼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72가 달려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시켜주면 10배의 a-의 5분의 12 전체의 제곱 플러스 5분의 7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 됐지? 그럼 이제 이놈의 최소값은 요게 되겠지, 그치? 다만 한번 확인해줘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꼭지점에 y좌표니까 이 축의 위치가 이 범위를 만족시키냐? 2.4잖아. 만족하기 때문에 얘가 최소네. 얘가 최소. 근데 내가 지금 본 거는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루트 5분의 72의 루트 값은 6 루트 2가 되죠. 분자분모 유리화하게 되면 5분의 6 루트의 1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분자분모 더하시면 1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11. 자, 마지막 서술형 2개 봅시다. 서술형 2개. 서술형 1번이야. x가 1보다 크대. x가 1보다 클 때 지금 9x하고 더하기 x-1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를 줬어. 얘가 언제 최소 얼마 간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산술 기하라는 게 눈에 들어오지. 여기 있는 x-를 내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x가 1보다 크니까 x-1이 양수라는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9배의 x-1 플러스 x-1분의 1 그리고 2가 되는 상황이 됐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9가 지금 생긴 거니까 없던 애라서 다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11은 상수값이야. 요거 두 개는 곱이 상수가 되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럼 산술기하 쓰면 2배의 루트의 9에다가 플러스 11이 되니까 총 17이라는 최소값 m을 갖게 되겠네. 그럼 등호성립 조건이 이제 a 값인데, 등호성립은 내가 산술기하 적용시킨 이 두 개의 대상이 같을 때가 되겠죠. 즉 9배의 x-1의 제곱이 1일 때, 그럼 x-1의 제곱이 9분의 1일 때니까 두 개 나오네. x-1이 3분의 1일 때 혹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3분의 4라는 값이 나오고 이때는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는데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3분의 4가 그대로 a 값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적으셨으면 정답이 되겠네. 괜찮은 문제고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서술형 2번이야. 자, 서술형 2번은 전체 집합이 9 이하의 자연수. 이거 눈에 잘 안 보이고 총 9개잖아. 그냥 쓰고 시작을 합시다. 1하고 2하고 3, 4, 5, 6, 7, 8, 9. 9개의 원소가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데, A는 원소의 수가 4개네. A는 원소의 수가 4개. NA가 4란 뜻이고. 원소의 합을 줬지, 그치? 원소의 합은 S로 씁시다. 그래서 S의 A가 21이라는 조건까지도 줬어.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이 나지. 그 다음에 집합 B를 정의하기를 X 플러스 K를 원소라는 집합인데, 여기 앞에 적혀있는 X가 A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A에 있는 4개의 원소에다가 전부 K라는 일정 수를 더한 집합이 B겠지, 그치? 그럼 당연히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또한 4개일 거고, S의 B도 생각해봄직한데, 얘는 A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에다가 K가 4번 더해졌으니까 4K 더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이제 조건 가를 보니까, 가에서는 A의 교집합의 B, 너가 6이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는 A의 합집합의 B의 원소의 합이 40이라 줬어요. 그지? 다시. 우리가 쓰던 기호 쓰면 S의 A 합 B가 될 거고, 요 값이 40이란 이야기야.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 원소의 개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럼 S의 A 합 B와 S의 A, B가 주어졌으니, 조건 가에서는 S의 A교 B가 6이라는 조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겠지. 그리고 나서 이 원소들의 합은 원소의 개수과는 공식이랑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얘가 그대로 S의 A 플러스 S의 B 그리고 마이너스의 S의 A 교 B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대로 대입하면 K 값이 나오겠지, 그치? SA가 21이었어. SB가 21 플러스 4K가 되고, 교집합이 6이었어. 그럼 얘가 42, 36이고, 넘어가면 4니까 K 값이 1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K 값이 1이라는 이야기는 A의 원소에다가 전부 다 1씩을 더하자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다시 조건 가를 보니까 A하고 B가 전부 6을 들고 있대. 그러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이제 구성을 해봄직한데, 일단 얘도 6을 들고 얘도 6을 들어. 근데 아까 K 값을 구하면서 A의 모든 원소에 1을 더한 게 B의 원소야. 근데 A가 6을 들고 있으니까 얘는 7을 들고 있어야 돼. 동시에 얘가 6을 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5를 들고 있어줘야 되겠죠. 더 이상은 이제 뽑을 정보가 없어. 나머지 두 개의 원소들이 하나씩 들어있겠죠. 얘도 두 개의 원소를 더 들고 있는 상황이야. 조건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A라는 집합이 원소의 합이 총 21이었는데 내가 구해놓은 이 5랑 6의 합이 11이란 말이야. 그럼 남은 두 개의 합은 10이 돼야 되죠. 근데 10은 지금 5, 6, 7을 썼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외하고 1, 2, 3, 4, 8, 9 중에서 합을 10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케이스가 여기 있는 1과 9 아니면 8과 2 밖에 없지. 그지? 6과 7이 쓰였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9가 A 안에 들어가잖아. 9가 A 안에. 그럼 여기다가 1을 더한 10이 B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집합 안에 10이 없어. 그 얘기는 끝났지. 2하고 8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 한 개씩 더해주면 되니까 3하고 9가 들어가면 상황이 종료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두 개의 집합 A, B는 A가 순서대로 적으면 2, 5, 6,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크기 순으로 적으면 3, 6, 7, 9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게 되겠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을 때는 딱 여기까지가 보통 물어보는 단계. K 갖고 하는 거.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A, B를 결정을 하는 문제는 이 친구를 통해서 잡아주면 된다. 라는 것도 하나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공고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